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을 먼저 복습부터 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정비례 반비례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무엇이죠? 이게 바로 안 튀어나오면 여러분들 오늘 수업 불가능합니다. 점들로 이루어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공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단순히 그냥 깨작깨작 수학 문제 풀고 이런 것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요, 그 사람들은 고작 뭐밖에 못하냐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간신히 풀어낼 수 있는 정도로까지밖에 못해요. 그래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찌 확장해서 정비례고 반비례고 우리가 또 앞으로 더 나아가면 1차 함수, 2차 함수, 더 올라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 또 더 올라가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또 더 올라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또 더 올라가면 또 그들을 복합적으로 꼬아서 묶어놓은 뭐 초월함수 등등. 우리가 앞으로 그려야 될 그래프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그래프들을 어떻게 그리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거 그래프 그려봐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프가 뭔지도 모르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프를 아는 사람한테 이게 얼마나 쉬운 문제가 되냐면요, 그래프라는 것은 두 개의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하는 것, 그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분명히 메모까지 하라고 했었고 배치 테스트에 그걸 적으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 x랑 y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고 이걸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한 것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거 만족하는 순서상이 뭡니까? 이거 우리 거듭제곱의 형태잖아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1단원을 학습했으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x가 1일 때 y가 얼마예요? 2, x가 2일 때 y 얼마예요? 4, x가 3일 때 y 얼마예요? 6, 8. x가 4일 때 y 얼마입니까? 16. 16.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럼 1,2, 2,4, 3,8, 4,16 순서상 만드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그럼 좌표평면 위에다가 1,2, 2,4, 3,8, 4,16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을 지금 갑자기 순식간에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왜 다시 배우고 있습니까? y는 2의 x제곱이라고 10만 써주면은 너희들이 와서 순서상 만들어놓고 좌표평면 위에 점만 찍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불리우는 그런 함수의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 수준이 안 되니까 맨날 고생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걸 공부할 때도 고생하는 거고 심화 문제를 풀 때도 고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생각하기 바쁘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풀 때 선생님 저는 문제 풀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문제를 풀기 이전에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그래프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프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게 될지, 그다음 다양한 어떤 식들을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y는 뭐 두 개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뭐 순서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들 있잖아. 뭐 얘 쉬운 것들. 뭐 y는 3x, 뭐 y는 x 플러스 1, 뭐 y는 2x 마이너스 1, 뭐 이런 것들 말이야. 그래프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갑자기 왠지 궁금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식을 써보고 자기가 순서상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순서상들을 점을 찍어서 좌표평면 위에다 표현도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굳이 일부러 괜히
왠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합니다. 왜냐? 안 시켰으니까. 그게 안 나왔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게 그냥 왠지 궁금해서 해본 사람은, 그게 궁금해서 왠지 그냥 그게 하고 싶어서 해본 사람은요, 이미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다루기 전에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그냥 미리 그 정도의 깊이와 그 정도의 수준까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언제 나오느냐? 얘는 바로 직후에 정비례 관계 그래프 그릴 때, 얘네 두 개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1차 함수라는 것을 공부할 때, 그때 저런 내용들을 다룬다고요. 그러면은 미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니 나중에 저런 것들을 하게 됐을 그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는 보다 더 신속하게 하겠죠. 예를 들어 문제로 어떤 심화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가 이미 어떤 개념을 공부할 때 그냥 왠지 하고 싶어서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 문제를 풀 당시에 나 이거 예전에 생각 한번 해본 적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보다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해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은 그걸 보면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그 문제를 마주한 직후에 이제 막 생각하기 바쁘니까 지 혼자 문제 푸는 시간이 더럽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런 식으로 한탄하죠. 나는 수학적 머리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 무슨 소리야, 준비물을 안 챙겨서 그렇지. 준비물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런 거야. 준비물을 안 가지고 왔으니까 할 게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그 준비물을 미리 챙겼다면, 내가 그런 것들을 미리 예행 연습을 했다면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렸겠어요? 아니야. 그래서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래프라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그냥 그 그래프를 앵무새가 그냥 말 따라하듯이 좌표평면이 기억만 하니까 이렇게 흐릿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러한 것들을 자꾸 이런 예시들을 들어가면서 몇 번을 해보셨다면 그것이 아마 절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장기 기억으로 박혀버릴 거예요. 이걸 외우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외워지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두 개의 변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순서상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좌표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어 따다다다다 표현한 거. 이거 몇 번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요, 그냥 그것이 몸에 익혀진다고요. 그냥 그래프를 그릴 때 내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걸 그냥 그대로 내 언어로 재구성해서 말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뭐였더라가 아니에요. 뭐였더라? 좌표평면 뭔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두 문자 그 관계를요 순서상으로 만들고 그걸 갖다가 좌표평면에다 점 찍어서 표현하면 그게 그래프잖아요. 좀 뭔가 미숙하더라도 그 아이의 판단과 그 아이의 언어가 녹아있는 그 언어로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요. 그게 진짜 찐 공부 아닙니까? 이걸 무슨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말할 수만 있으면 그냥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주 뒤에 딱 이렇게 물어봐도 전혀 대답을 못 하잖아요. 저번 주 목요일에 수업했었던 내용을 화요일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이게 너무 한탄스럽더라고요. 적어도 선생님한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런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는 에러사항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거지만요. 선생님한테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중학교 과정을 공부를 하는 이 순간부터는요,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우리 더 이상 초딩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간단한 것들만 다루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시험 볼 때는 고작 한 요 정도가 시험 범위였을려나? 전날 밤에 엄마랑 그냥 같이 등짝 맞아가면서 공부해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한 단원에서 다루는 개념이 뭐가 많다면 얼마나 많다고. 해봤자 여러분들 A4용지 한 페이지 아니 반 페이지에 정리가 다 끝날걸요? 근데 중학교 시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외우는 걸로 대응하는 게 절대 불가능하니까 이젠 좀 정신 차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길게 장황하게 잔소리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래프를 모르면 오늘 수업이 절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전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그냥 엉덩이만 붙이고 착석하기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이런 걸로 실망시키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프가 다시 뭐라고? 두 개의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자 외우지 말고 그걸 머릿속으로 연상하세요. 떠올리시란 말입니다.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그냥 여기까지 일단 먼저 연상을 해요. 그러면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 뭐 예를 들어 뭐 그때 우리가 풀어봤었던 예시로는 뭐 내 나이랑 오빠의 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또 무슨 뭐 관계가 있을까? 뭐 오리의 마리수랑 오리의 다리수라든지 뭐 그러면 오리는 다리가 두 개니까 그럼 이제 호랑이로 해볼까? 그럼 호랑이의 마리수랑 호랑이의 다리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의 명수랑 사람의 손가락의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이야. 두 개의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라는 것을 딱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수많은 대응 관계들이 연상이 쫙 돼야 돼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라는 텍스트만 머리에 찍혀 있으면 그건 진짜 원숭이밖에 안 돼요. 원숭이의 지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라는 그 텍스트가 쫙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모든 상황들 연상이 쫙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요런 관계들? 그런 관계들? 그런 관계들은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 다음 섹션 순서상으로 표현하여 그럼 또 그거에 따라서 쫙 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리의 마리수랑 오리의 다리수라고 했으면 그러면은 오리가 한 마리면 다리가 두 개, 오리가 두 마리면 다리가 뭐 네 개, 뭐 치킨의 뭐 마리수랑 그냥 치킨의 다리수 하면은 뭐 치킨이 뭐 세 마리면 뭐 치킨 다리수가 뭐 여섯 개, 뭐 우리가 만약에 뭐 난 닭다리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틱만 오는 그 치킨으로 주문한다면 요즘 스틱만 주문하면 6개 오나요? BBQ는 6개 오고 BHC는 10개 오고 뭐 다 다른 것 같아. 자 8개라고 할까요 그러면? 자 그럼 치킨의 마리수랑 마리수는 좀 작아. 치킨의 개수랑 다리의 개수. 그러면은 치킨이 한 개면 다리는 8개, 치킨이 두 개면 다리는 16개, 점점점. 이 순서상들이 연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걸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 표현한 거 연상이 돼야 돼요. 아까 오리라고 했다면 그럼 1,2를 좌표 평면에다가 1,2를 찍고 그다음 2,4를 찍고 3,6을 찍고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게 공부이고요. 그 이미지와 그 텍스트가 연상이 됐을 때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잘 안 떠날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뭐라고요?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표현하여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어 나타낸 것. 그것이 그래프다. 아시겠죠? 여기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지각하시면 수업 참여 못합니다. 바로 집으로 돌려보낼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정비례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똑같이 이 이야기를 수만 번 되풀이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리죠. 자, 일단 비례 관계에는요 두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비례 관계,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자, 정비례 관계랑 반비례 관계, 이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정의 그 여러분들 그 정직할 때 그 정의입니다. 그냥 뭔가 좀 다르다. 근데 뭐 정비례는 바르고 반비례는 뭐 나쁜 녀석이냐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책상 좀 이동하셔도 되잖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정비례는 이제 우리가 조금 뭐랄까 양의 방향, 그러니까 좀 뭔가 한쪽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반비례는 약간 좀 마이너스 방향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약간 좀 긍정적 부정적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두 개의 방향성이 그냥 반대다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냥 정비례, 반비례, 그냥 뭔가 한쪽 방향과 그의 반대쪽 방향 이런 식으로 그냥 네이밍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정과 반에 그렇게 큰 의미가 부여되진 않아요. 물론 그 각각이 어울리는 이름이 붙기는 한 겁니다. 자, 정비례라는 것은 이제 그 중에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x라는 것이 두 개 문자하면 우리가 보통 x랑 y라고 하잖아요. x라는 하나의 문자가 예를 들어 1배,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변할 때 y라는 것이 똑같은
배로 변하는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x가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변할 때 y도 똑같이 2배, 3배, 4배, 5배로 변하는 그런 대응 관계를 우리가 정비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이에요. x랑 y를 이렇게 쓸게요. x가 예를 들어 2일 때 y는 6이야. x가 4일 때는 y는 12야. x가 뭐 예를 들어서 6일 때는 그럼 y는 18이야. 뭐 이런 식으로 2에서 4로 x가 2배 늘어났죠? 그럼 6에서 12로 y도 2배 늘어나고요. x가 2에서 6으로 3배 늘어났죠? y도 6에서 18로 3배 늘어나는 x랑 y가 똑같은 배수 관계를 갖고 있을 때 x가 2배 될 때 y도 2배 되고 x가 3배 될 때 y도 3배 되고 x가 5배 될 때 y도 5배 되고 x가 10배 될 때 y도 10배가 되는 그러한 대응 관계를 우리가 정비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올라야 될까요? 우린 아직 그래프 그릴 생각 없습니다. 저게 정비례라는 거야?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들이 정비례일까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대부분 상황들이요. 뭐 오리의 마리수랑 오리의 다리수. 오리가 한 마리일 때 다리가 몇 개? 2개. 오리가 2마리일 때 다리는 몇 개? 4개. 오리가 3마리일 때 다리는 몇 개? 6개. 이런 것들이 정비례구나. 예를 들어서 치킨이 뭐 하나 시키면은 뭐 한 10조각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치킨 하나당 10조각. 그럼 치킨 2개면 20조각. 치킨 3개면 30조각. 그래서 치킨이 이렇게 2배, 3배 늘어날 때 이 치킨의 조각 수도 10에서 20으로 2배, 10에서 30으로 3배 이렇게 늘어나는 거. 그게 이제 정비례구나. 그럼 동시에 정비례가 아닌 예시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떠올라야 돼요. 정비례가 아닌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의 나이랑 선생님의 나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살에서 20살로 이렇게 나이가 10년 더 지나면 이렇게 나이가 2배가 되죠? 10살에서 20살로? 그럼 10년 지나면 나는 그럼 뭐 60살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이가 2배가 됐을 때 내 나이가 2배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나이가 1년씩 한 살씩 커질 때 내 나이 역시도 한 살씩 커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뭐 내 동생이 지금 한 살이에요. 그렇죠? 내 동생이 한 살인데 자, 내 동생이 한 살이 2살이 됐을 때 내 나이가 갑자기 2배로 내 나이, 그 동생의 나이가 한 살에서 3살로 됐을 때 내 나이가 갑자기 지금의 3배로 이렇게 변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럼 정비례가 아니겠구나. 이해됐어요? 계속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비례라는 것을 딱 공부하면서 정비례는 x가 2배, 3배, 4배 변할 때 y가 2배, 3배, 4배 변하는 것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정비례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정비례가 아닌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 둘을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미리 생각해보는 것, 미리 생각해보질 않는 것. 그 차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정비례 관계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오케이. 자, 반비례는 어떨까요? 반비례는요, x가 지금 여기에서는 2배, 3배 늘어날 때, 변할 때라고 할게요. 2배, 3배 변할 때 y가 2배, 3배 변하는 게 이게 정비례였잖아요. 그쵸? 반비례는 어떤 관계냐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이것도 역시 x, y. 자, x가 1일 때 y는 12라고 합시다. x가 2일 때 y는 6이라고 할게요. x는 3일 때 y는 4라고 하고요. x가 4일 때 y는 3이라고 하고 x가 6일 때 y는 2라고 하고 x가 12일 때 y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무슨 관계인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x가 2배 될 때 y는 어떻게 됐어요? 네, 2분의 1배가 됐죠. x가 3배가 될 때 y는 어떻게 됐어요? 3분의 1배. x가 4배가 될 때 y는 어떻게 됐죠? 4분의 1배. x가 6배가 될 때 y는 몇 배가 됐어요? 6분의 1배. x가 12배가 될 때 y는 몇 배가 됐죠? 12분의 1배가 됐죠. 몇 배를 물어봤으니까 숫자를 얘기하면 안 되죠. 몇 배가 됐어요? 1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2배, 3배, 4배 변할 때 y가 어떻게 되는 것을 그것의 역수배가 되는 것이 그게 반비례입니다. 뭔가 이름이 그렇게 붙을만 하죠. 그렇죠? 정비례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이고 반비례면 반대로 따라가는 느낌이고 그래 이름 정비례 반비례라고 붙은 거예요. 자 다시 정비례가 뭐라고? x가 2배, 3배, 4배 변할 때 y의 값이 2배, 3배, 4배 변하는 걸 정비례라고 한다. x가 2배, 3배, 4배 변할 때 y의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것이 반비례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럼 우리가 반비례 배웠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예? 그래 그것에 대한 예시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예시들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아니 자 우리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이 6명이에요. 그쵸?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간식을 먹겠다고 쿠키를 24개를 가지고 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모두 몇 개씩 나눠 먹죠? 4개씩 나눠 먹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인원이 2배로 늘어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몇 개씩 나눠 먹어요? 두 개. 2개씩 나눠 먹죠. 여기서 인원이 4배로 늘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개씩 나눠 먹어요? 예. 1개씩. 여기서 인원이 절반이 줄었어요. 그럼 몇 개씩 나눠 먹을까요? 8개씩 나눠 먹겠죠. 그쵸? 무슨 느낌인지 오세요? 인원이 2배로 늘었더니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반으로 줄어들고 인원이 반으로 줄었더니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2배로 늘어나고 아직 감이 안 잡히십니까? 이거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잖아요. 인원과 내가 먹을 수 있는 쿠키의 수 그것이 지금 서로 반비례 관계잖아요.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먹을 수 있는 쿠키의 양은 적어지는데 그 적어지는 것이 2배로 늘면 나는 2분의 1배로 줄어들고 3배로 늘면 3분의 1배로 줄어들고 4배로 늘면 난 4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거죠. 그쵸? 이런 게 반비례 관계인 거야. 어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얘기 못 하신 거니까 한 분도 이 정비례 반비례를 예습하시면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자극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요? 이것도 뭐 잔소리일 수도 있겠는데 그 사람이랑 동물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뭐 물론 사람들마다 의견은 다 달라요. 근데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있대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생각할 수 있는 힘?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동물도 생각은 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그들도 판단하고서 뭐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 뭐 본능적으로 그럼 물가에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기를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 그쵸? 내가 생각해서 직접 판단하는 동물? 그렇진 않아요. 생각과는 비슷한데 생각은 아닙니다.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판단? 언어도 사실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도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일까요?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알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해봐. 어떠한 것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것? 그거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네, 좋아요. 그런 표현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일까요? 다른 분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알 것 같은데 알겠어.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거. 상상력? 정답. 상상력. 인간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동물은 상상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든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면은 아직 예기치 않은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물은 상상할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보이거나 인기척이 느껴지기 전에는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스럭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경계 모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 저기에 뭔가 호랑이가 보여? 아니면 냄새가 나? 그럼 그때부터 졸라 튀는 그게 이제 동물의 행동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지금 내가 여기서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저 산에 호랑이가 살까 안 살까에 대한 그 생각 자체를 못한대요. 호랑이가 안 보이니까. 호랑이가 보이면 난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망치는데
호랑이가 안 보이면 저 산에 호랑이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못 한대요. 근데 사람은요, 내가 뭔가 어둑어둑해진 밤 길을 걷고 있어. 바로 앞에 이제 산이 있네. 그럼 그 산에 저 호랑이 있으면 어떡해? 호랑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굳이 그 산에 안 간대요. 주막에서 이제 묵고 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좀 날이 좀 이렇게 환해졌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이동하는 거죠. 인간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종교. 왜냐면은 이제 신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신이라는 것을 미안합니다. 여기 혹시 종교 믿는 사람이 있다면 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해버려서 미안해요. 신은 존재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잘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 증명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신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앙심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상상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신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상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신앙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그 무리가 생기게 되는 거고, 무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들의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들의 사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생기고,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생기니까 언어가 발달하게 되는 거고, 언어가 발달하게 되니까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가르칠 수 있게 되니까 이 지식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지식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니까 인간은 가면 갈수록 똑똑해지는 거고, 동물과 근본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상상력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네요. 근데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지적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정의, 텍스트 이런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펼치셔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비례라는 것을 딱 공부하자마자 정비례라는 것만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 정비례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반비례를 공부하자마자 우리 일상생활에 반비례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어려워할 만한 문제가 정비례, 반비례 관계의 활용이라고 하면서 문장제 문제를 좀 어려워해요. 어떤 상황이 정비례 관계랑 관련된 상황인가? 반비례 관계랑 관련된 상황인가? 무슨 식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계는 뭐 하루 동안에 뭐 12만큼의 일을 합니다. 그럼 이 기계가 뭐 세대가 있을 때는 내가 뭐 며칠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이 기계가 12대가 있으면 난 며칠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들. 이게 정비례야 반비례야 이런 생각을 그제서야 부랴부랴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면 이거 반비례야, 정비례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아주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비례 반비례 정의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예시는 각각 그러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정비례 반비례의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정비례 관계의 식과 반비례 관계의 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정비례 관계를 만족하는 그 x랑 y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때 a는 0이 아니고요. 반비례 관계를 만족하는 식은 y는 x분의 a라는 식이 성립한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타이밍에서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왜 얘가 정비례 관계를 만족하는 식인가? 왜 얘가 반비례 관계를 만족하는 식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자,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얘랑 얘가 왜 각각 정비례 관계를 의미하는 식이고 얘가 왜 반비례 관계를 의미하는 식인지, x가 변화할 때 y가 어찌 변화하는지 그 예시들을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저기 뒤에 종이 있죠? 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써봐. a는 건들지 마세요. 그냥 a는 a로 냅두세요. 이걸 가지고 뭐 y는 2x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지 마시고 y는 ax라고 둔 상태에서 x가 뭐 1일 때 y는 뭐고 x가 2일 때 y는 뭐고 이런 식으로 쭉 써보고 이것도 역시 쭉 써봐요. 그렇게 했을 때 x가 2배, 3배, 4배 변할 때 y가 2배, 3배, 4배 변하는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지 직접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한번 써가면서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지금부터 시간 한 5분 정도쯤 드릴 테니까 가지고 와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큰 소수 한 자릿수를 보고 가장 작은
시간 못 봐서 선생님 기다리시고 지금 여기 4개의 자리는 카드가 4개가 있어도 지금 4개의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근데 너가 점을 막 이런 사이에다 찍어버리면 그럼 숫자 카드가 4개야? 4개 숫자를 집어넣습니까? 아니잖아요. 점도 숫자도 카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점을 쓰든 숫자를 쓰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소수 한 자릿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점이 왜 거기 지켜집니까? 그러면 점 아래 소수, 그냥 점 아래 그런 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이거 맞출 수 있는데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도 못하는 거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수점 뒤에 숫자가 하나만 있길 바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점을 몰라줍니다. 그럼 이 뒤에 숫자가 하나야? 아니라고 생각하면 너 그렇게 써먹으면 그럼 너의 능력과는 다른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몇 번? 52번부터 54번까지? 복습을 해보십시오. 좀 다시 해보셨어요? 다 맞았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짐 싸도 돼요? 네. 이거 혹시 어제 받으셨습니까? 사과편? 네. 오늘 오답표부터 같이 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받아가세요. 네. 먼저 갈 수 있어요? 가져가면 돼요? 잠깐 거기 계세요. 다 나오면 같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써보셨어요? 네, 뭔가 좀 이렇게 해설이 됩니까? 자, 한번 같이 보자. 이거 하나만 선생님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요 첫 번째, 요 관계. 일단 x 가장 안 맞는 거면 이렇게 우리가 좀 쉬운 숫자 가지고 좀 해보자. 자, x랑 y. 자, x가 일단 처음에 1일 때 y는 얼마입니까? y가 얼마예요? a, 그쵸? x가 2일 때는 y가 얼마예요? 2a. x가 3일 때는요? 3a. x가 4일 때는요? 4a. 자, 그럼 보십시오. x가 지금 1에서 2로 2배 늘어났어요. 늘어났다는 표현이 이제 좀 삼가해야 되는데 자꾸 나오네요. 변했습니다. y는 a부터 2a까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2배 변했어요. x가 1부터 3까지 3배 변했어요. y는 a부터 3a까지 몇 배 변했어요? 3배. x가 1부터 4까지 4배 변했어요. y는 어떻게 됐어요? 4배가 변했어요. 자, 그럼 이거 정비례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a가 무슨 수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x가 2배, 3배, 4배 변할 때 y가 2배, 3배, 4배 변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밑에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첫 번째 거 성공 못 하셨다면 이 밑에 있는 것도 그와 같은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 하셨으면은 뭐
개인적으로 다른 것들 뭐 더 추가로 자발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계시고요.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시는 겁니다. 얼추 다 되셨죠? 네, 이것도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x랑 y 이렇게 써놓고요. 자, x가 1, 2, 3, 4가 될 때 y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건 1분의 a라고 그냥 쓸게요. 그냥 a라고 쓴 게 좀 더 자연스럽긴 하지만, 자, 얘는 이제 2분의 a가 되겠죠? 얘는 3분의 a가 되고요. 얘는 4분의 a가 됩니다. 자, 그럼 x가 1에서 2로 2배 변할 때 얘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배가 되죠. x가 1에서 3까지 3배 변했어요. 그럼 y는 1분의 2에서 3분의 1로 몇 배 변합니까? 3분의 1배 변합니다. x가 1부터 4까지 4배 변할 때 y의 값은 2에서 얘까지 4분의 1배 변하죠. 그러니까 얘는 전형적인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녀석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정비례 관계식, 이거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정의를 만족하니까요. a의 값에 관계없이 a가 0만 아니라면요. 사실 a가 0이 되어도 맞기는 하지만 좀 재미없는 식이 만들어지니까 a가 이제 0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얘도 모두 다 정비례, 반비례 식을 만족하니까, 그 정의를 만족하니까, 그래서 정비례 관계식, 반비례 관계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뭐에 집중을 할 거냐면 반비례 관계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요. 정비례 관계에 해당해서 이 비례 관계를 만족하는 x랑 y를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y는 ax라고 할 수 있는 그 식의 그래프를 한번 좌표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어가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는 x, 가장 만만한 거 얘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y는 x라는 그 식을 보고 우리는 어떤 그 x랑 y 사이 관계가 느껴지는데 x랑 y랑 늘 같다고? 그럼 x가 1이면 y는 1이고 x가 2면 y는 2고 x가 뭐 2분의 1이면 y는 2분의 1이고 뭐 그런 관계를 만족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러한 관계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뭐로 만들고 어떻게 해야 그걸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거지? 순서상으로 만들고 그거를 숨 넘어가겠어. 좌표면 위에 점을 찍어. 오케이,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하면 그럼 그것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꾸 입을 떼셔야 돼요. 말하는 사람만 말하면 안 돼요. 자꾸 입을 떼. 알겠지? 자, 다시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그 두 문자 사이의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낸 뒤에 잡지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내요. 오케이, 어떻게 한다고? 두 문자 사이의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어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어 나타내고. 오케이, 어떻게 한다고? 두 문자 사이의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어서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한 거. 오케이. 근데 이것이 그냥 텍스트로 기억이 되는 상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동 자체를 뭐랄까 그 이미지 아니면 그냥 영상 같은 걸로 쫙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메모장으로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좀 저장되어 있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그냥 한 폭의 어떤 그냥 영상 저장된 것처럼, 알겠죠? 그래서
이 y는 x. 아 그럼 내가 이걸 일단 순서상으로 1,1, 2,2, 3,3 이런 것들 쫙 나열하고 이거를 내가 좌표평면에다가 1,1, 2,2, 3,3 찍어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구나. 이해됐죠?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순서상은 1,1, 뭐 2,2, 뭐 3,3. 뭐 너무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0,0도 있죠. x가 0일 때 y는 0도 있어요. 그냥 다 똑같이만 쓰면 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쵸? 뭐 2분의 1일 때 2분의 1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다 점을 찍어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좌표평면 x축, y축 그려놓고요. 자 일단 1,1을 어디 찍히겠어요?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올라가니까 요 정도쯤 찍히겠죠. 2,2는요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올라가니까 요 정도쯤 찍히려나? 그 다음 3칸 가니까 요 정도쯤 찍히겠죠? 그 다음 0,0은요? 당연히 여기겠죠. 원점이 0,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요? 여기 있겠죠.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내려가니까 2분의 1, 2분의 1, 뭐 3분의 1, 3분의 1, 0.7, 0.7, 1.5, 1.5 이런 것들로 내가 여기에 무수히 많이 찍어보면은 결국 점들이 이렇게 많이 찍히겠지, 그치? 그때 이거 자 봐봐 여러분들 이거 점처럼 보이나요 이거? 아니요. 뭐처럼 보여요? 아 선. 그렇지. 점들이 하도 많이 찍히다 보니까 이게 막 선처럼도 보이는 거야. 그래서 y는 x라는 것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뭔가 빠르게 올라가는 고든 직선의 형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점을 찍어가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몰랐는데 정비례 관계 그래프고 나가려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지도 못했는데 점을 찍어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내리는 영역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비례 관계는 원점을 지는 직선이다 라고 기억하고 그린 것이 아니라 그냥 점을 찍어 그려보니까 그렇더라.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y는 2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x 오케이. 이 주황색이 은근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봤어요 주황색? 아니요.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줄게. 자 너희가 골라봐. 자 우리 y는 2x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 자 주황색 있고요, 빨간색 있고요, 자 초록색 있습니다. 자 골라. 주황색. 주황색 오케이. 자, 좋은 거는 바로 써야죠. 자 y는 2x 한번 볼까요? y는 2x. y는 x는 지금 남겨놨어요. 여기다 써놔야지. y는 x. 자, y는 2x. 이쁘지? 생각보다 이쁘지 않냐? 나 연에서 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우리 y는 2x라는 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두 개의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어떻게 한다? 순서상으로 나타내고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한다.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시킨다. 말해봐. 이 대응 관계를 두 변수의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어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 같이 이야기할 때 따라 이야기 안 하면 나 자꾸 이렇게 부른다. 알겠죠? 호명할 거야. 자 오케이. 자 x가 그러면은 1일 때 y의 값은 얼마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1,2 먼저 만들고요. 너무 이뻐. 자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요? 4. x가 3일 때는요? 6. 오케이 좋아요. 너무 또 많이 가면은 우리 찍을 점이 없으니까 반대로도 한번 가보자. 자 x가 0일 때는 y의 값이 0. 이거 아까도 0,0이었었던 것 같은데.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2. 오케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요? 마이너스 4. 오케이. 그런 것들 한번 찍어보자고. 점점점. 당연히 x가 2분의 1일 때 y의 값은 2분의 1 때 1. 그치. x가 뭐 0.7일 때 1.4. 1.4. x가 1.5일 때 3. x가 막 2분의 3일 때 3. 그래서 1.5랑 똑같은 거죠. 자 어쨌든 자 1,2 한번 찍어보자. 1,2. 자 아까 여기가 1,1이었죠? 그럼 1,2 하면 요 정도쯤 찍힐 것 같아요. 여기 1,2. 2,4. 그럼 2가 한 요 정도쯤에 있었나? 2,4 하면 좀 높게 올라가겠네? 한 요 정도쯤 올라가려나요? 자 3,6. 3,6. 한 요런 느낌으로 그쵸? 자 0,0은 어디 있겠어요?
원점. 여기가 이제 0,0이었죠.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라인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 한 요 정도쯤 찍힐라나?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러면 또 여기가 그 2 마이너스 2 라인이었으니까 한 요 정도쯤 찍히겠죠? 요런 느낌으로다가.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2분의 1, 3분의 1, 5, 0.5, 뭐 0.7, 이런 것들만 했잖아. 그런 점들도 수만이 다다다다다다다 찍어보면은 자, 나 사실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나 점 찍은 거야. 찍어보니까 어때요? 아까랑 똑같이 그냥 직선의 형태로 그려지네. 고든 직선의 형태로 그려지는구만. 그치? 근데 아무래도 이 검은색이랑 실시간으로 우리 비교하면서 볼 거야. 검은색이랑 비교해봤을 때 어때요? 훨씬 더 가파르. 네, 이게 좀 가파르고요. 그리고 또 뭔가 좀 공통된 부분도 있었어요. 이 원점을 지난다. 그리고 또 직선이에요. 직선이다. 그것도 공통되고요. 그다음 또 오른쪽 위로 가는 그런 형태로 또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많은 공통점들과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해 주셔야 돼요. 일단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직선이다. 그 다음에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뭐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겠죠? 그 차이점이라면은 얘보다는 얘가 조금만 더 이렇게 가파른 형태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요. 뭐 등등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좋아요. 그러면 이제 y는 3x 그려볼 건데 그건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y는 3x. 이게 좀 잘 안 나오나? 이거 초록색이? 오랜만에 써봐서 잘 모르겠네. 자, 이것도 꽤 이뻐. 잘 나오면. 이쁘지? 자, y는 3x. 자, 내가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 순서상 만들고 좌표 평면위에 점 찍어 표현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1,3, 2,6, 3,9 또 반대로 0,0 또 나왔어. 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점점점 찍어보자. 자, 1,3 자, 여기가 1라인 아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위에 한 요정도쯤 1,3 자, 2라인은 요정도쯤 있었어요. 2,6 어우 자, 3라인은 요정도쯤 있죠. 그쵸? 저 위에. 맞아? 보여요? 자, 보이지? 자, 반대로 올게. 0,0. 또 있어. 0,0 또 찍혔어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자, 여기 있겠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 여기 라인. 어느 정도쯤일까요? 요 정도쯤 내려가면 될까요?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4였으니까. 오케이, 여기. 자, 점 한번 찍어볼게. 다 고쳤어요? 꽂혔는데 나 프린트를 안 해요. 자, 또 점 찍는 라인.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자, 이게 점들을 하도 많이 찍다 보니까 이것도 마치 어때요? 성 같아요. 그래, 이것도 성 같아. 이런 식으로. 자, 공통점이랑 차이점 비교 분석해 봅시다. 일단 공통점이 뭐예요? 좀 더 가파르. 공통점. 직선. 네, 일단 직선이고요. 원점도 지나고요. 뭐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고요.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공통점이죠, 그렇죠? 차이점은 뭐예요? 얘네들보다 좀 더 가파르. 그럼 혹시 아까 이게 y는 x고 이 친구가 y는 ex고 좀 지워버릴게요. 색깔이 달라요. 색깔도 달라야 돼요. 좋아요. 그러네. 네, 좋아요. 자, 이거 y는 ex. 자, 이건 이제 y는 3x. 이게 지금 y는 x, y는 2x, y는 3x 가면 갈수록 이 a의 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a의 값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 가까워 이게 가파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느낌이 오는 거지. 이게 a의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더 가파른가?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두 개의 안내판이 있는 거야. 자, 여기는 경사도가 3, 여기는 경사도가 10. 자, 그럼 여러분, 나 지금 힘들어 뒤질 거. 죽겠어 지금. 막 심장이 터질라 그래. 경사도 3짜리를 선택하실래요? 경사도 10짜리를 선택하실래요? 자, 너네들 어디 선택할 거예요? 더 빨라요? 자, 그리고 경사의 길이는 똑같다고 합시다. 네? 경사의 길이는 똑같아요. 자, 경사도 3짜리가 있고 경사도 10짜리가 있어요. 자, 너네가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더 이상 자전거를 진짜 무리해서 탔다가 진짜 심장이 터질 수도 있어. 자, 어때? 너네들은 어디를 선택할 거야? 경사도 3짜리를 선택하겠죠. 왜요? 그게 더 어떨 거라고 기대하니까? 더 낮은. 그래요, 더 낮을 거라 기대하니까. 혹시 제가 그럼 그런 역할인 걸까? 이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혹시 그런 역할인 걸까?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가팔라지잖아. 그러니까 제가 혹시 경사도 막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정보이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한층 더 나아가서 그럼 왜 저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도대체 왜 더 가파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라는 것도 생각해보는 거야. 자, 한번 여기서 이유 분석해보자. 주황색이 왜 검은색보다 더 가팔랐을까요? 똑같은 x1일 때 얘는 더 높은 곳에 점이 찍히다 보니까 똑같은 x2일 때 얘는 더 높은 곳에 점이 찍히다 보니까 더 가파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초록색은요? 주황색보다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야, 그러면 y는 4x 우리가 그리지는 않겠지만 그럼 당연히 초록색보다 점들이 다 어떻게 찍히겠어요? 더 높은 곳에 찍히겠죠. 그럼 y는 5x는요? 더 높은 곳에. y는 10x는요? 더 높은 곳에. y는 100만 x는요? 더 높은 곳에 점들이 찍히겠죠. 그렇지만 얘네가 커진다 하지만 이 y축이라고 불리우는 이 녀석이랑 찰싹 하고 달라붙는 순간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좋아요. 올까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오지 않을까요? 경사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와 이게 야 경사도가 낮은 거, 높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경사가 높아, 야 더 높지롱, 야 요런 경사 어디 있어? 이거 어떻게 가? 우리가 자전거 타고 이거 어떻게 가?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그런 경사가 어디 있어? 못 가. 가실 수 없어요. 못 가잖아. 클레이로 가면 갈 수 있고. 아뭐 롤러코스터예요? 슝슝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안 되지. 경사도가 이런 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직인 것에 계속 가까워지긴 하지만 저 수직까지 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직관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점들이 계속 높은 곳에 찍히는 거잖아. 자, 1일 때 100만 해가지고 막 높은 곳에 찍히다 보면은 그래프가 거의 막 이런 식으로 막 뭐 얘가 뭐 y축인지 아니면 y는 100만 x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이 수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서 이게 뒤집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1, 마이너스 1, 뭐가 이렇게 찍히지는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결국 1,100만이든 1,1억이든 1, 몇천억이든 어쨌든 오른쪽 윗방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서부터 더 휙 돌아가진 않아요. 그냥 여기 계속 가까워지기만 하는 그런 형태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A가 지금처럼 이렇게 양수의 값을 갖고 있으면서 선생님 근데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아까부터 계속 선생님이 눈여겨보고 있어. 자, 이게 계속 숫자가 커지면서 이게 양수로서 숫자가 계속 커지면서 이 그래프가 변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은 이게 점점 가팔라지는데 1사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이게 2사분면에 홀라당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A가 양수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1,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는 형상이겠구나. 그쵸? 그리고 그들은 A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무슨 점을 지나겠구나? 원점 0,0을 지나겠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전부 다 A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이렇게 점점 가팔라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이 A의 역할은 마치 무엇과 똑같겠구나?
무엇과 똑같겠구나? 경사도와 똑같겠구나. 이건 정확하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나옵니다. 기울기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요 X 앞에 붙어있는 요것은 기울기라는 것을 뜻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개념에선 나오진 않지만 미리 우리가 파악해봤으니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A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았으니 이 A의 값을 보고 얘네가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지, 이 A가 변함에 따라서 얘네가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제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y는 2분의 1x라는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A의 값이 1보다도 더 작은 분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 검은색 점들보다는 더 어느 쪽에 찍히겠어요? 더 낮은 곳에 찍히겠죠? 그래서 이런 데 점들이 찍힐 거야. 그래서 결국 쭉 연결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치? 네. 맞아요. 이게 y는 2분의 1 x일 거야. 왜? 경사도가 더? 나중에. 네, 낮으니까요. 더 완만하니까요. 여러분들 경사도가 2분의 1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2분의 1짜리로 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느낌인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A가 기울기니까 1보다도 더 작은 2분의 1은 당연히 더 낮은 경사도를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점점 0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10분의 1, 점점점점. 자, 여러분들 눈앞에 표지판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0.001짜리가 있고 여기는 경사도가 1짜리가 있대요. 자, 경사도가 0.001짜리는 마치 무슨 길이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평지처럼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케이. 이게 0에 가까워지면 0에 가까워질수록 이게 이 X축과 나란한 것처럼 보이는 거의 평평한 평지인 것처럼 보이지 이게 밑으로 휙 하고 내려갈 것 같아요? 0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밑으로 막 홀라당 내려가겠습니까? 야, 뭐 경사도가 0.000000001이라는 표지판을 보고서 와, 다행이다. 이제 곧 내리막길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보멍청이 어딨어? 그쵸? 경사도가 0이면 그냥 평평한 평지라는 거잖아. 오히려 경사도가 뭐라고 되어 있을 때, 안내판에 뭐라고 적혀 있을 때, 와, 이제 곧 있으면 내리막길이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 그런 느낌을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0에 근접하면 0에 근접할수록 점점 어디에 가까워질 수 있다? 예, 평지. 오케이. X축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A의 값이 양수인 상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해 본 거야. A가 양수일 때 기본적으로 어느 사분면을 지난다고?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고. 그리고 그때 그 A의 값이 점점 커질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점점 가파르게. 오케이, 또 가파르게 그려져.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A의 값이 점점 작아져. 작아지는데 이게 0을 마지노선으로 점점 작아진다고 생각해보자. 우린 양수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했으니까. 자, 양수에 대해서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게 0을 향해서 점점 작아지고 있어. 그래서 결국엔 얘가 0.001이라는 경사도를 갖고 있다고 하자. 그럼 얘는 마치 뭐랑 똑같이 보인다? 평지 X축과 똑같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 A의 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A 값이 작아질수록 뭐에 가까워진다? X축에 가까워진다라는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게 외워야 할 거리인가요? 아니요.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기억하자. A의 절대값이 커지면 걸수록 가파르지. A 파. 표지판도 못 읽는다는 거잖아, 그렇지? 경사도가 10짜리랑 3짜리랑 뭐가 더 가파른지 구분도 못 한다는 거잖아. 자기 자신을 왜 그렇게 과소평가하냐고.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음수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이 양수일 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봐봐. y는 마이너스 x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자, 아까 y는 x가 이렇게 점들이 찍혀서 그려졌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x라고 한다면은 x랑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라는 거야. 그럼 1, 약간 효승현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것도 만지고 저 지우개도 만지고 자꾸 그러면서 벌써 그 두 번째 떨어뜨리고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집중력도 깨뜨립니다. 그럼 민폐를 끼치는 사람은 이 수업에 안 들어오면 좋겠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었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겠지만 그게 자기는 혼자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방해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가장 이기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의 공부를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잘라낸다는 게 뭐 퇴출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 수업에서 너는 나중에 인강으로 들어라고 따로 자리를 뺄 수밖에 없다고. 다른 사람들 집중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손장난 같은 것들은 나중에 집 가서 혼자 있는 공간에서 하십시오. 오케이? 네. 자, 뭐 얘기하려고 했지? y는 마이너스 x. 자, y는 마이너스 x면은 y는 x랑 같이 비교해 볼게요. x가 1일 때 y의 값이 어때요? x랑 일단 숫자는 똑같은 숫자를 사용하지만 부호는 반대로 되네. 즉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는 반대인 숫자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순서쌍을 만드는 과정에서 늘 하는 행동일 거예요.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5 뭐 이런 점들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찍힌 이 점들 모두가 다 부호만 반대로 뒤집혀서 여기에 점들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에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점들이 찍히지 않겠어? 여기서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점들이 찍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쵸? 네, 그래요. 여기 이렇게 점들이 찍혀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조금 이따가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 주황색을 가지고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이게 1,2였으니까 당연히 y는 마이너스 2x는 1, 마이너스 2. 그다음 얘가 2,4를 지났으니까 이 y는 마이너스 2x는 2, 다시 자 우리 지금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 그리고 싶어요. 그럼 이 친구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란 말이야. 그럼 뭐만 차이가 있어요? 마이너스만 붙었다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x가 1일 때 y가 2였으면 얘는 x가 1일 때 y가 뭐겠어요? 그래요. 얘랑 지금 계속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을 거 아니야. x가 1일 때 y가 2였으니까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 x가 2일 때 y가 4였으니까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4. x가 3일 때 y는 6이었으니까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6. 이런 것들 말이야. 부호가 반대로 뒤집혔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점들이 따다다다다 이렇게 찍혔으니까 얘도 점들이 따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찍힐 거란 말이야. 상상되시나요? 네. 결국 얘가 반대로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어? 이쪽 부분 잠깐 생략할게요. 자, 초록색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자, 얘가 여기서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점이 찍혔으니까 얘도 당연히 부호가 반대로 뒤집혀서 따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날아가냐?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점들이 찍히지 않겠습니까? 이게 y는 마이너스 3x 아니겠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드는 느낌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어때요? y는 마이너스 x랑 y는 마이너스 2x랑 y는 마이너스 3x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붙었다 보니까 얘네들의 그림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x축을 기점으로 오케이 x축에 대하여 대칭해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반대로 뻗어나간단 말이야. 얘네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그래프였다면 얘네들은 당연히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니까 오히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 당연히 우리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자 다음 전방 100m 앞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만약에 자동차 뭐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표지판에 그렇게 써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 내리막길이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의하겠지, 그치? 그런 느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수학적으로 봤을 때도 좌표평면 위에다 순서쌍을 찍을 때 만드는 순서쌍 자체가 y좌표만 부호가 반대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전방 100m 앞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과 전방 100m 앞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00. 야 마이너스 100이면 이거 거의 뭐 미친 기울기 아니야? 이거 뭐 거의 뭐 낭떠, 그쵸? 뭐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딱 들죠, 그쵸? 야 이거 진짜 위험하겠구나 이 생각 딱 들지 않아요? 그쵸? 응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가 가팔랐듯이 얘네 같은 경우에는 A가 어떨수록 훨씬 더 작아질수록 더 가팔라지겠죠, 그쵸? 이게 절대값의 크기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더 작아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일 때보다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보다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4일 때보다 마이너스 5일 때 6일 때 7일, 8일 때 9일 때 10일 때 점점 이게 더 가파르게 곤두박질 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을 잘 살려서 바라보시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일단 y는 마이너스 2x랑 y는 2x 사이의 관계 뭐라고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왜 그럴까요?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밖에 다른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a의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당연히 1, 3, 4분면에 그려졌었던 것을 x축에 대해서 뒤집은 모양이기 때문에 몇 사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 2, 4, 4분면에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반드시 무슨 점은 지날까? 원점은 지나겠지. 그리고 당연히 무슨 형태겠어요? 직선의 형태인 거겠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의 그래프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린 기울기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당연히 내리막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얘네를 뒤집은 거니까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떨 때 점점 y축에 가까워질까? 당연히 그 부호 떼고 난 숫자만 봤을 때 그 숫자가 더 어떨 때? 클 때.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가 클 때? 부호 떼고 숫자만 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절대값이라고 하잖아요.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더 가파르게 떨어진다. 왜냐면 더 가파른 걸 뒤집은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 둘 다 통일성 있게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절대값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어떻다? y축에 가까워진다. 혹은 더 가파르다. 가파르게 올라가든 가파르게 떨어지든. 이해됐습니까? 절대값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는 어떻게 된다? 더 x축에 가까워진다. 완만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표현 다 좋아요. 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나요? 아니야. 이거는 그냥 당연한 사실인 거야. 이걸 당연하다, 새삼스럽다라고 익혀두고 외워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외워라가 아니에요. 외워지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말장난 아니에요. 이게 진짜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걸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건 y축에 가까워진다.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에 가까워진다. A의 값이 양수이면 1, 3, 4분면에 그려진다. A의 값이 음수면 2, 4, 4분면에 그려진다. 얘들은 모두 다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다. 야 이씨 퍽이나 이거 한 달 뒤에 기억하겠대. 기억 못해. 이거는 얘네들이 경험도 없이 그냥 이거를 텍스트를 그냥 머릿속에 갖다 박아버렸으면 하루 이틀까지는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때까지 문제는 잘 풀어. 그래서 얘네들이 딱 그 개를 바로 읽자마자 옆에는 문제는 뒤통차게 잘 풀어. 기억이 생생하니까. 이 티가 안 나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쯤 뒤에 야 너 이거 문제 어떻게 풀었어? 그러면 아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시만요. 이 반응 나오는 순간 걔네 이미 끝난 거거든. 당장 외웠을 때는 문제는 잘 푸는데 이 외운 게 기억이 희미해지니까 바로 못 풀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했다면 내가 이거 언제 기술적으로 물어봐도 여러분들 이건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야 A의 값이 양수일 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라고 했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그건 좀 곤란하죠. 그렇죠? 야 A의 값이 점점 양수일 때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돼? 아니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그 가팔랐었던 거 완만했었던 거 둘 중 하나인데 이렇게 긁적긁적 하고 있으면 그건 곤란하다고. 당연히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죠. y축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A의 절대값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완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미 여행 다닐 때 그 표지판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요. 우리는 기울기가 2분의 1짜리를 보고서 완만하다. 기울기가 3짜리를 보고 가파르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를 보고서 얘는 완만한 내리막길이겠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5짜리를 보고서 와 얘는 진짜 급경사겠다. 정말 가파른 내리막길이겠다. 라고 생각할 거잖아. 근데 이걸 보고서 왜 그 생각을 못 하는데? 웃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이 일상생활과 그렇게 막 거리가 먼 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수학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수학을 일상생활 살면서 막 그렇게 많이 써먹진 않지만 수학과 관련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자주 써먹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고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비례 관계는 끝났어. 반비례 관계로 넘어가. 반비례 관계 식이 어떻게 생겼지? 네, y는 x분의 a였죠. 자, 가장 대표적인 식 하나 써보자. y는 x분의 1. y는 x분의 1. 자, 순서상 한번 만들어 볼까요? x가 1일 때 y의 값은? 1. x가 2일 때 y의 값은? 2분의 1. 오케이, 좋아요. x가 3일 때 y의 값은? 3분의 1. 3분의 1. x가 4일 때 y의 값은? 4분의 1. 4분의 1. 반대로도 갈 수 있을까? x가 0일 때 y의 값은? 0.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야. 자,
수학에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을 때마다 항상 적어두십시오. 수학에서 금기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물론 그 두 가지는 결이 같긴 하지만 뭐야? 그 분모에 0을 넣는 분모에 0을 넣는 거 그리고 영으로 또 나누는 거. 네 0으로 나누는 거. 하지 마세요. 없어요 그런 거. 분모가 0이라는 수가 어딨어. 0으로 나눈 수가 어딨어. 자 여러분들 8분의 1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8개로 자른 것 중에 한 조각이라는 거죠. 하나를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자른 것 중에 한 조각 그게 8분의 1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0분의 2, 뭐 0분의 1 자 한번 봅시다. 0분의 1 피자 한 판을 0조각으로 자른 것 중에 한 조각 야 이게 어딨어 0조각으로 잘랐으면 뭐 자르지도 않았다는 건데 안 잘랐으면 그냥 한 판이 한 조각이니까 그럼 0분의 1은 그냥 1 아닌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냥 혼자 판타지 소설을 써라 그냥 아니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럼 0으로 나누는 건 어때요? 12 나누기 3의 의미가 뭐야? 12를 3개씩 쪼개면 모두 몇 묶음이 됩니까? 그 4묶음이 나오잖아. 그래서 답이 4였던 거야. 그럼 12 나누기 0은 뭔데? 12를 0개씩 계속 쪼개는 거야. 그럼 몇 묶음이 나오냐? 야 평생 쪼개봐. 관짝 들어갈 때까지 쪼개봐. 그게 다 안 쪼개지지. 무한. 그렇지. 12를 내가 계속 0개씩 쪼개봐. 계속 묶음은 만들어지는데 12개는 계속 남아있잖아. 평생 쪼갠다고 해서 얘가 다 쪼개지겠어? 안 쪼개지지? 내가 죽을 때까지 쪼개도 12개는 그대로 남아있을걸? 그러니까 수가 없잖아. 무한히 큰 수일 거라고 상상은 되지만 실제로 그 숫자는 존재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그냥 무한에 차라리 존재한다면 무한에 가까운 숫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얘는 무한이니까 존재하지 않아. 이거는 안 돼요. 요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무한이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얘는 존재하지 않는데 굳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무진장 큰 숫자일 것이다.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무진장 큰 숫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0,0 이거 아니야. 알겠죠? 자, x가 그러면은 1보다 작은 숫자들이 뭐가 있지? 2분의 1? 2분의 1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x가 2분의 1일 때는 y값이 얼마일까요? 자, 얘가 지금 반으로 줄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2분의 1,2예요. 2분의 1,2. 3분의 1, 3. 그렇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뭔가 좀 드는 생각 없어요? 순서상을 쫙 다 봐볼래? 2 곱하기 1이래요. 자, 그리고 이 식을 보세요. 양변에 x를 한번 곱해봐. x, y는 1은 오케이. x, y는 1. 그러니까 여러분들 2분의 1 했을 때 고민하고 있을 필요 없이 이거는 뭐랑 곱해야 1이 나오지? 이 생각해서 바로 2라고 얘기해줬어도 괜찮았겠죠? 그쵸? 네, 오케이, 좋아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좌표평면 위에다 한번 점 찍어서 표현해볼까? 자, 1,1, 2,2분의 1, 3,3분의 1, 4,4분의 1, 5,5분의 1, 2분의 1,2, 3분의 1,3, 4분의 1,4. 좀 되게 독특하게 생겼네요. 부메랑. 맞아, 부메랑 모양. 점들이 또 사이사이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찍히겠지?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선이 그려질 거야. 그리기도 더럽게 어려워. 우리 아까 그 정비례 관계는 그냥 이렇게 싹 하고 그리면 됐었는데 얘는 더럽게 어려워. 대충 요런 느낌일 거라는 거 예상되십니까? 네, 좋아요. 자, 근데 이거 x가 마이너스일 때는 안 될까? 아, 되죠. 왜 안 돼요? x가 마이너스 1일 땐 당연히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일 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일 땐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일 땐 마이너스 4분의. 이런 것들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랑 같은 형태로 점들이 찍혀가면서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어우, 그리는 거 너무 어려워요. 반비례 관계는. 아이야.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y는 x분의 2도 한번 그려봐야지. 다시 주황색. 자, 순서상 한번 만들어 볼까요? x가 1일 때 y의 값은 2, x가 2일 때 a일 때 y의 값은 1, 1, x가 3일 때 y의 값은 3분의 2, 오케이, 좋아요. x가 이제 또 2분의 1일 때는요? 4. 네,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x, y는 2가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2분의 1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될까? 혹은 얘가 절반이 됐으니까 얘는 2배가 됐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가능하죠? 4가 됩니다. 3분의 1일 때는요?
6이 되겠죠. 이렇게 좋아요. 점점점. 그럼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자, 1일 때는 2, 2일 때는 1, 3일 때는 3분의 2, 4일 때는 4분의 2, 5일 때는 5분의 2, 2분의 1일 때는 4, 3분의 1일 때는 6, 점점점점점점점. 당연히 이쪽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앞으로는 생략할게요. 저쪽 1, 4분면에서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y는 x분의 3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근데 이거는 얘 꼴 한번 빌려서 우리가 유추해 보자. 결국엔 얘는 y는 x분의 1이라는 것에 3배를 한 거잖아. 그럼 얘는 3배만큼 위에 점이 찍히는 거 아니야? 그럼 3배만큼 위에 점이 찍힌다면은 당연히 얘네들보다 더 위쪽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어요? 이해됐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x분의 4도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 그런데 자, 생각해봐요. 결국엔 초록색도 그렇고 빨간색도 그렇고 자, 이 친구 한번 봐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00만 결국에는 이 x가 점점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이 y 값은 점점 어떻게 되냐?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이게 y는 x분의 1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x분의 1 x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100분의 1이잖아, 그치? 하나를 100개로 쪼갠 것 중에 한 개. 그런 이미지로 한번 이해를 해봐요. 피자 한 판을 100명이 나눠 먹겠대요. 야, 더럽게 치사해서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피자 한 판을 갖다 100명이 나눠 먹으래. 야, 그딴 게 어딨어. 야, 피자 한 판이 몇 명이 먹어요? 한 2명 정도쯤이 먹는 게 딱 적당하잖아, 그치? 피자 한 판은 2명이 먹어야지. 근데 100명이 모여들어가지고 그걸 먹겠대. 그럼 내가 뭘 먹을 수 있을까? 뭐 거기서 올리브 토핑 하나? 그 정도? 응. 자, 근데 100명이 아니야. 자, 요즘 이 지구에 몇 명 정도쯤 살고 있을까요? 한 80억 명이에요? 와, 나 때는 60억 명이라고 했는데. 와, 80억 명이야? 사람 진짜 많다. 야, 그러면은 피자 한 판 갖다가 80억 명 나눠 먹어. 얼마나 나눠 먹을까요? 뭐 거기 있는 그 뭐 빵가루? 빵가루는 먹을 수 있을까? 냄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냄새 분자가 들어온 정도? 네. 80억 명이 그 피자 한 판을 어떻게 나눠 먹는데? 거의 못 먹죠. 거의 못 먹죠. 야, 아까 100명은 그래도 올리브라도 하나 주워 먹을 수 있었는데 옥수수라도 하나 주워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그것도 아니야. 그냥 소스 조금 이렇게 80억 명 나눠고 한 그 정도쯤 먹겠지, 그치? 거의 못 먹는 거죠. 이 분모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무한에 가깝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숫자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집니다. 그때 얘가 무한정 커지게 되면 여기가 2든 3이든 4든 5든 6이든 7이든 8이든 9든 10이든 11이든 12든 그 숫자에 비해서 얘는 진짜 압도적으로 커지는 거니까 야 80억 명을 딱 앞에다 두고서 피자 100판 깔아놓고서 100판 나눠 먹으라 그래도 화딱 지나서 돌아가는 사람들 천지 삐까리에 널렸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야 피자 100판을 어떻게 80억 명이 나눠 먹어요? 100판도 물론 많은 양이긴 하지만 80억 명이 진짜 상상도 못한 양이잖아, 그렇지? 저기 뭐 네팔에 사는 친구, 앙골라에 사는 친구, 저기 뭐 어디 뭐 나이지리아에 사는 친구, 저기 남아공에 사는 친구, 저기 뭐 별의별 친구 다 불러야 돼. 다 불러서 그 피자 그 한 조각 먹겠다고 막 다 달려들어가지고 못 먹겠죠, 그렇죠? 100판이든 1000판이든 만판이든 못 먹겠죠. 80억 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데? 한 40억 판이면 괜찮을지도. 어쨌든.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X는 정말 무진장 계속 끝없이 커지고만 있는 중인 거잖아. 그러면은 결국엔 검은색도 주황색도 초록색도 빨간색도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질까? 이 값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겠어요? 아니 x가 점점 커질 때 이 x분의 삐리리라는 그 값들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겠어요? 0에 가까워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y는 x분의 2든 y는 x분의 3이든 y는 x분의 4든 y는 x분의 1이든 y는 x분의 2든 y는 x분의 3이든 y는 x분의 4든 결국 x의 값이 계속 무한정 커지면 얘네들의 값이 y 값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겠냐고. 0에 가까워지겠지. 그 얘기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더 위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한들 결국 얘네들은 모두 다 이 x축에 달라붙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근접해 가는 선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를까?
점점 근접해가는 선 점근.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점점 근접해가는 선 x축을 점점 근접해가는 선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유리함수라는 것을 공부하거든요. 유리함수. 우리 근데 이거 2단원 공부할 때 유리수에 대해서 선생님 살짝 알려준 거 있었죠, 그렇죠? 유리수가 뭐였지? 그 분수였지. 맞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래서 유리함수라는 것이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라는 얘기거든요.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 문자가 분모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 이게 유리함수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유리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가서 다시 공부해요. 그때 이제 이런 녀석이 아니라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위로 아래로 막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도 막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재미나겠죠, 그렇죠? 자, 그때 우리가 유리함수를 공부를 하는데 그때 가서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네, x축이 뭐라고? 점점 근접해가는 선이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y축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y축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치? 근데 이 x가 0일 때의 y의 값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이 y축이 부딪히긴 하겠어, 안 부딪히겠어? 안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 y축에도 점점 근접해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y축도 무슨 선? 점근선. 점근선. 알겠죠? 점점 근접해가는 선. 점근선. 알겠죠?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이 점근선이고요. 얘네들은 점점 그 선에 근접해가기만 하고 절대로 달라붙진 않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저 영역 속에 온전히 들어가 1사분면, 3사분면 영역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알겠죠? 자, 이 a의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a의 값이 점점 커질 때마다 얘네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올라간다, 뭐 아니면 뭐 축으로부터 혹은 원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y는 x분의 1과 y는 x분의 3 누가 더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y는 x분의 3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하죠? 자, 당연히 여기에서 그럼 a의 값이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2사분면 4사분면 반대로 뒤집혀서 그려지겠죠. 왜? y의 값이 부호가 반대로 나타났을 테니까. 똑같은 x의 y 값은 부호가 반대였을 테니까 당연히 얘가 이렇게 뒤집히고 얘가 이렇게 뒤집힌 형태로 2사분면 4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당연히 a의 값이 점점점 어떻게 될수록 줄어들수록 얘가 멀리 떨어질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걸 우리가 통일성 있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a의 무엇이 점점 어떨수록 a의 절대값이 점점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해됐어요? 이것도 외워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요. 이게 반비례 관계 그래프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너희들에게 무슨 미션을 내줬냐면 y는 ax에서 a의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아니 그냥 이 a라는 값 자체가 어떻게 변할 때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럼 y는 x분의 a에서도 이 a의 값이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찌 변하는지 그걸 한번 예상해봐라. 그건 좀 조사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어때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뭔가 좀 매칭이 잘 됩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항상 공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보다 더 깊이 있게 보다 더 우리가 확실하게 좀 수준 높게 공부하시는 것을 목표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의 정의 반드시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각각의 여러분들이 정의만, 텍스트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이미지, 뭐 예시, 아니면 어떤 행동 양식에 대한 영상, 동영상 재생하듯이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서 어떤 하나의 지식을 그냥 단순 글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주변에 내 나름대로의 무언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의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자체 교재 개념서 이름이 뭡니까? 공부는 구름을 만드는 것과 같아 라는 거였잖아, 그렇지?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공부는
구름을 만들듯이 이 개념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가면서 이것과 이거랑 비슷해. 뭐 비교해보면 좋겠어. 아니면 이걸 대조해보면 좋겠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 아니면 뭐 이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이미지와 이런 영상 같은 것들을 좀 같이 매칭시키면 좋을 것 같아 라면서 나름대로 뭉게뭉게 구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정말 깊이 있고 조금 더 뭐랄까 풍부한 퀄리티 있는 그런 공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지. 그래서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딱딱하게 그렇게 정의만 공부하고 넘어간 사람들은 이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이런 것들 그래프 그릴 때도 또 많이 주저주저 하겠죠. 머뭇거리겠죠. 그래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애초에 시도조차 못 하겠죠. 그리고 A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찌 달라지는지를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문제를 풀 때 계속 멈칫멈칫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딱 정리를 하고 문제를 마주하면은 다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이 시간에서 공부를 다 끝내고 생각을 다 끝낸 것들을 재미없게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매우 쉽겠죠.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할 때 시간을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일수록 그만큼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새로운 개념을 공부할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공부하는 걸 소홀히 여기신다면, 이거를 괜히 가성비 있게 공부한다고 되게 그냥 대충대충 빠르게만 공부하고 넘어간다면 여기서 아낀 시간, 여기서 다 낭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내가 30분 아끼겠다고 문제 풀 때, 문제는 계속 누적해서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갈 거잖아. 개념 공부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뭐 대충 공부한 사람에게는 한 번이 아니겠지만요. 우리가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개념 공부는 한 번이면 돼. 내가 한 번에 30분 아끼려고 내가 이때 누적한 정말 수십 시간을 낭비할 것이냐, 아니면 이때 30분 1시간 더 투자를 해서 이때 누적된 수십 시간을 아낄 것이냐, 이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나타나는 퀄리티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것이라는 것. 문제 푸는 효율이 정말 천지 차이로 벌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통해서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우리가 원래 1학년 2학기 것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 1학년 2학기 거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주말 같은 때 내가 한번 보강을 잡아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특강을 찍어가지고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고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로 그 온라인 강의로 이제 그걸 보고 백지 테스트에 따로 보는 것으로 좀 대신하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그 커리큘럼보다 한 타임이 지금 밀린 상태야.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5타임 정도쯤 남았는데 1-1을 끝낼 수 있을까? 네, 아무튼 그건 이제 내가 차차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었어요? 혹시? 이 내용에서 없나요?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